안녕하세요. 올해 65세 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집 근처 공원을 1시간 정도 걷고 오후에는 헬스장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협심증 증상도 거의 사라져서 담당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아내와 아들이 더 이상 제 건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는 2년 전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처음에는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해보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괜히 화를 내게 되고 아들이 전화 오면 돈 이야기만 하게 되고요. 사실 경제적 걱정도 컸어요.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당분간은 괜찮지만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의료비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고요.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으니까 제가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게 나오고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젊을 때부터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럭비부에서 활동했었거든요. 키가 175cm에 몸무게가 75kg으로 나이에 비해서는 체격도 좋은 편이었고요. 회사 다닐 때도 동료들 사이에서는 체력이 좋기로 소문났었어요. 새벽 골프를 가도 제일 먼저 도착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제일 많이 마셔도 멀쩡하고 등산을 가면 20에서 30대 후배들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무거운 짐도 혼자서 들고 다니고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살았거든요. 주변에서 나이 든 티가 안 난다고 하면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늙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주름도 늘어난 것 같고 배도 나오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요. 무엇보다 힘이 없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지키고 다시 예전처럼 탄탄한 몸을 만들어 보자고요. 마침 집에서 10분 거리에 새로 생긴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부분이 20에서 30대 젊은 사람들이고 50대 이상은 저 혼자뿐이더라고요. 트레이너도 제 아들뻘 되는 청년이었고요. 그 청년이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러닝머신으로 걷기 운동부터 하고 웨이트는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옆에서 운동하는 젊은이들이 엄청난 무게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나도 젊을 때는 저것보다 더 무거운 걸 들었는데 이 나이에 초보자 취급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너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시켜달라고요. 트레이너는 처음에 말렸어요. 나이를 고려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다고 너무 무리하면 부상 위험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벤치프레스를 60kg으로 시작했어요. 데드리프트도 80kg으로 했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옆에 있던 젊은이들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트레이너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오늘 헬스장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운동했다고 나이가 들어도 체력은 여전하다고요. 아내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냥 신이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서 2시간씩 운동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반 하고 나머지 30분은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그냥 걷기는 재미없어서 러닝머신에서 뛰기를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몸이 변하더라고요.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가슴도 단단해지고 배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어들고 밤에 잠도 잘 오고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좋았어요.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하고 아들도 아빠가 건강해 보인다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벤치프레스를 80kg까지 늘렸어요. 데드리프트는 100kg까지 했고요. 헬스장에서도 제법 유명해졌어요. 젊은 회원들도 저를 존경스럽게 쳐다보고 트레이너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내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고 나이를 생각해서 좀 조절하라고요.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60 넘어서 젊은 이들처럼 운동하면 다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었어요. 다들 질투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은 못하니까 저한테도 못하게 하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갔어요. 2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여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조금 쉬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생기더라고요. 특히 무거운 웨이트를 들 때 그런 증상이 심했어요. 가슴이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운동 중에 식은땀까지 났어요. 트레이너가 괜찮으냐고 물어보면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이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도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계단을 빨리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아내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별일 아닌데 괜히 병원비만 나간다고 했어요. 운동하면서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3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매년 받는 건강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혈압이 많이 올라갔고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서야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운동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협심증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고, 그래서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평생 심장이 튼튼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심증 환자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특히 무산소 운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건 당장 중단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운동은 건강에 좋은 건데 왜 못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고, 왜 오히려 안 좋다고 하시는지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라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무산소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이 안 갔어요.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헬스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포기하기 싫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면 안 되냐고,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운동을 조절하라고, 만약 계속하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 오면 즉시 복용하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역시나 걱정이 된다면서 당장 운동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들도 전화로 병원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서 만든 몸을 포기하기 싫었고 무엇보다 의사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협심증이라고 해도 증상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가슴이 답답한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헬스장은 계속 다녔어요. 다만 조금 강도를 줄였어요. 벤치프레스를 80kg에서 70kg으로 줄이고 데드리프트도 100kg에서 90kg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운동 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가슴 답답함도 별로 없었고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 과하게 걱정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예전 강도로 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몸이 적응한 것 같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무게를 늘려갔어요. 이때부터 가족들이 본격적으로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매일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걱정한다고 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제발 운동을 그만두거나 강도를 낮추라고 했어요.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설득했어요. 돈을 더 벌어서 아빠가 편하게 지내시게 할 테니까 굳이 위험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손자도 좋다고 제발 조심해 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들도 요즘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제 몸 상태는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왜 다들 간섭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어요. 가슴을 누군가 꽉 쥐어짜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현기증도 나고요. 옆에 있던 젊은 회원이 괜찮으냐고 물어봤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트레이너가 달려와서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찾아서 혀 밑에 넣어줬어요. 조금 후에 통증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의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연락받고 달려온 아내와 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의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운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협심증 환자에게 무산소 운동이 왜 치명적인지요.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200 이상까지 올린다고, 좁아진 혈관으로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정말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더 이상은 절대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만약 계속한다면 병원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집에서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자꾸 아빠 생각이 난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다고 했어요. 7살인 손자도 할아버지가 아프면 안 된다고, 운동은 조금씩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겠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겠다고요. 아내와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안전한 운동만 하겠다고요. 다음 날 헬스장에 가서 회원권을 정리했어요. 트레이너한테도 사정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겠다고 했어요. 트레이너도 이해한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격려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병원에서 운동 처방을 받았어요. 심장재활 전문의와 운동 처방사가 함께 제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라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거였어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들던 것에 비하면 정말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걸로 운동이 될까 싶었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시기를 절대 무리하지 말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맥박을 재서 기록하라고 분당 120회를 넘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는 체력이 떨어질 것 같았고 그동안 만든 근육도 다 빠질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서 뭔가 허전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가슴 답답함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심장에 무리를 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편했어요. 한 달 후에는 걷기 시간을 45분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5분만 탔는데 점점 시간을 늘려서 30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전도상으로도 개선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가슴 답답함이나 통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운동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운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보다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걸어요. 같은 시간에 나오는 이웃 할아버지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걷기도 해요. 1시간 정도 걸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오후에는 헬스장 대신 동네 체육관에 가요. 거기서는 제 또래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해요. 실내 자전거, 트레드밀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요. 서로 안부도 묻고 운동 정보도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아내도 제가 운동하러 나갈 때 웃으면서 보내주고 아들도 아빠가 건강해 보인다고 좋아해요. 손자도 할아버지랑 같이 공원에서 뛰어놀자고 해요. 6개월 전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더 큰 일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가족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요즘 제 또래 분들 중에 저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시는 분들이요. 젊을 때 체력에 자신이 있었던 분들일수록 나이를 무시하고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운이 좋아서 큰 사고 없이 깨달을 수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젊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무엇보다 운동은 경쟁이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고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렬한 운동은 정말 위험해요.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대신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시고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을 챙겨 다니시고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과의 소통이에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들의 걱정과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건강한 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건강해요. 혈압도 정상이고 협심증 증상도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운동도 즐거워요.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체력도 나이에 맞게 적당히 유지되고 무엇보다 부상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새로 사귄 운동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손자랑도 함께 뛰어놀 수 있고 아내와 산책도 자주 다녀요. 이런 게 진짜 건강한 노후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운동이 필요한 건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몸은 감당할 수 있는 건지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큰 사고가 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큰 사고 없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든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젊을 때와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지혜롭고 건강한 삶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이들처럼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즐겁게 하시면 돼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